범인이 모르는 추리극 같은 거고 시즌 1은. 시즌 2는 범인을 이미 알려주고 시작하는. 하지만 이 범인이 그럼 어떻게 자기의 범죄를 기훈이 이제 이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 이제 시즌 2의 이야기인데요. 서울로 가주세요. 얼마만큼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 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했고, 그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참가자를 모으고 있을 겁니다. 기훈이 현실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밖에서 활동하는 딱지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지남을 찾아내려는 게 기훈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이고 가장 1화의 주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다시 해야 한다면, 거기서 출발을 해서 1화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랑 게임 한번 하시죠. 베일에 있게 쌓여있던 인물인데 너무 또 많은 걸 친절하게 다 보여주면 또 어떻게 보면 그 딱지남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매력을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독님과 제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약간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물이구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런 어떤 눈빛과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공유 씨가 워낙에 캐릭터를 잘 살려서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기괴한 캐릭터로 연기를 하셨고, 이제부터 게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게임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입니다. 기괴함 속에서 무서움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유머러스한 어떤 그런 호흡까지도 잘 표현해 주셔서 공유 씨가 나오는 그런 씬들은 거의 공유 씨의 에너지로 꽉 채웠던 것 같아요. 사용 확률은 6분의 5. 사실은 악역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좀 아껴놨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황정혁 감독님이 아주 귀신같이, 저의 어떻게 보면 첫 악역인지라 어떤 캐릭터들보다도 오징어 게임에서 딱지남에 대한 애착이 좀 저 역시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딱지남은 시즌2의 대박 캐릭터죠.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시즌1에 그 동그라미들의 세계가 좀 나오잖아요. 시즌2, 3에는 병정들의 세계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건 누가 쏘는 것인가, 병정들의 숙소는 어떻게 생겼으며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해서 엄청난 저격 실력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저격이 가능한 거라서 그런 저격수를 한 명 시즌2에 등장시키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위에서 그 리크루트하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 누군가는 참가자로 포섭을 하고 누군가는 진행 요원들로 포섭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참가자로 오인을 하지만 알고 보면 병정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좀 반전의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시즌 1을 봤을 때도 456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참가자가 있는데 그 옆에는 또 그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는 병정 가면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다 사람일 텐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저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시청자로서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즌 2에서 그런 가면들의 어떤 사연과 정서를 단편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로 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 누리 그 게임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주어라 라는 명분의 의무를 갖고 참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과 비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게임에 참가를 했던 것 같고. 동의사체 사망!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게임과 게임 사이에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설정은 굉장히 정말 천재적인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셨을까, 감독님이. 시즌1에 있던 투표라는 제도가 조금 더 시즌2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것도 어떤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게임의 주최자가 그 투표 제도를 시즌1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교묘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O를 누르는지 X를 누르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죠. 우리 다 같이 한 게임부터 하기로 했잖아. 그지? 시즌 1에는 없던 혜택을 줌으로써 또 교묘하고 자발적으로 속행이냐 중단이냐를 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더 격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이런 분열과 갈등, 증오 같은 것들이 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그것은 종교에 따라, 이념에 따라, 출신에 따라, 성별에 따라, 인종에 따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제 마음에 O와 X로 갈라진 집단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서로를 증오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가 라는 것들을 시즌2에 한번 묘사를 해봤습니다. 기우는 이 게임을 무너뜨리고자 이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어쩌면 영일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프론트맨이 직접 게임에 참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뭐 기훈 씨가 정해주는 걸로 할게요. 제 이름은 기운을 완전히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반드시 너를 나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무릎을 꿇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아주 깊은 곳에는 딱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미련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즌2의 이야기, 이 시즌3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가장 메인 축은 저는 이제 이노와 기훈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싸움의 대결이 아니라 어떤 신념의 대결 같은 건데, 이노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기훈은 그것은 틀렸다. 인간은 얼마든지 그것과 다른 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운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인물로 이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일람이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느꼈던 기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노도 한번 그 세계를 다시 경험해 보려는 오랜만에 그런 충동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노가 그 게임 안에 들어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똑같이 1번의 번호를 달고 들어가서 투표에서 일람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을 하면 가장 강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노를 게임에 참가시키게 됐습니다. 제 와이프가 많이 아픕니다. 전 저 돈으로 제 와이프하고 애기 꼭 살리고 싶습니다. 이노 또한 처음에는 맨 처음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많은 참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많은 부분 변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물론 자기의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린 저 계단 위에 있는 가면 쓴 놈들의 본부로 가려고 합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기훈은 굉장히 무슨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뭐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즌 2에서 게임이 계속 거듭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나가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면서 갈등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간 이하의 생각을 하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인간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피해자들을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기훈의 어떤 그런 그 자신이 가진 그런 목표가 아주 맹목적으로 이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력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정배야, 가자. 기훈의 입장에서 사실 그 마지막에 총격전에서 저를 데리고 갔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정배가 가자 하는데, 정배는 어느 정도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친구를 따라왔을까? 왜 친구가 가자고 하는데 죽을 걸 알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면서도 너는 영희 씨랑 오면 되지 왜 날 걸 보냐? 그래도
네가 내 친구잖아. 이 새끼는 급할 때만 친구해. 기훈의 옛 모습을 아는 어떤 유일한 사람이 이제 정배인데, 이 새끼 이제야 좀 내가 아는 송경 같아. 계속 영 딴 사람 같더니. 정배를 통해서 기훈이 이 시즌 2, 3에서 거의 보여주지 않는 그 옛날의 모습,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기훈을 이제 망가뜨리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기훈을 믿고 기훈을 함께 하던 따르던 그 정배가 어떻게 보면 기훈의 오판, 어떻게 보면 기훈의 객기, 그리고 이제 자기 눈앞에서 456번. 영웅놀이는 재밌었나?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배라는 캐릭터를 게임 안에 제가 넣었습니다. 물론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 딱 거기가 나중에 제가 총을 맞으면서도 저는 총 맞고 쓰러져서 이렇게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기운을 보거든요. 눈에 들어오니까 보는데 그래도 저는 거기서 야 너 때문에 죽었네 막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내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심정이었어요. 390번 타이프. 어떤 이 작은 사회, 이 작은 게임장 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 사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 않은가라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은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나는 어떤 모습인 걸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넌 내가 네 눈앞에서 죽고 그 돈 네가 가지고 나가면 어떨까?